안녕하세요, 영석입니다. 오늘 꼭 제가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구독자 이벤트도 곧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약간 매번 똑같은 캠핑만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밀리터리 분야를 조금 합쳐서 이제 새로운 장르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전쟁사와 잊혀지지 말아야 될 우리 이제 조상님들, 선조들의 고생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떠나면서 캠핑을 좀 즐겨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주 숨겨진 그 이제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일단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평에 들어왔고요.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용문산 전투가 일어났던 그곳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용문산 전투 가평지구 전적비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전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막 엄청난 관광지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버려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쉽습니다. 민가들이 있고요. 이제 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전적비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이렇게 전적비 앞에 도착을 했고요. 차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용문산 전투를 이제 기념하는 전적비에 와 있고요. 당시 이제 전투를 기리기 위해 이렇게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장갑차도 있고요. 육사단 마크죠. 이제 용문산 전투 가평지구 전적비에 온 이유가, 사람들이 대첩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대첩들만 기억하시잖아요. 뭐 행주대첩, 한산대첩, 뭐 명량대첩 이렇게만 기억하시는데, 이 용문산 전투도 사실 대첩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있던 그런 전투였거든요. 이제 미군하고 한국군이 이제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압록강 물을 뜬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사단이었고요. 오늘 이 용문산 전투 기념비의 주인공도 육사단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압록강까지 밀고 갔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저기 평택까지 전선이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군하고 한국군이 다시 합심을 해서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갔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군의 이제 춘계대공세를 통해 다시 또 전선이 밀렸습니다. 밑쪽으로. 그 춘계대공세를 했을 때 강원도 화천의 이제 사창리 그쪽을 방어하고 있었던 게 육사단이에요. 그 육사단이 방어를 하다가 이제 중국군의 공세에 못 이겨서 후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용문산 이쪽에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용문산 여기서 방어를 할 때 미군하고 이제 한국군 이렇게 같이 방어 전선을 짰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중국군이 생각을 했을 때 한국군은 당시에 총도 못 만들고 탱크도 없던 그런 나라니까 이게 만만해서 그런지 이제 육사단을 공격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때 전선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약간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용문산의 육사단 자리 잡은 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두 개 연대는 동쪽 쪽에 배치를 했고요. 2연대, 이 육사단 2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연대인데, 이 2연대를 이제 강 쪽에 배치를 해요. 근데 이제 중국군이 이제 밀고 들어오다가 이 2연대가 주력 부대인 줄 알고 2연대의 공습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밀리다가 진짜 결사항전이라는 이 머리띠까지 두르고 2연대가 버팁니다. 그 중국군의 이제 공격을 버텨요. 이 기회를 틈타서 육사단 이제 다른 연대들이 두 개 연대가 이제 주력 병력인 거죠. 그 병력이 중공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방어군이라고 생각했던 2연대를 공격을 하느라 거기 전력이 다 가 있는데, 근데 중국군은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을 육사단의 두 개의 연대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군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조금씩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단이 이 용문산 일대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이 전선이 유지가 됐던 거고,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중국군을 밀고 올라가서 60km까지 진군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알고 있는 38도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라인이잖아요, 가평 여기 전선이. 이 전선을 유지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수도권 서울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을
일제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전투를 기념하는 곳이 바로 이 용문산 전투 기념비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고요. 이제 한 개 사단이 한 중국군 3개 사단을 막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큰 전투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사람이 오기 힘든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뭐 6.25 전쟁 자체가 이제 동족 상잔에 조금 아픈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전쟁이고 전투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운 전투였고, 더군다나 용문산 전투는 중공군이 거의 주가 됐던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광지화도 안 되어 있고 조금 우리 기억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6.25 전쟁을 포 같은 워라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제 선조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용문산 전적비를 둘러봤고요. 6.25 전쟁이 뭐 동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제가 아쉬운 건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이 기념비만 딱 세워져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민가 사이에 주차장도 없고 관리는 뭐 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전투였거든요. 중공군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방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있던 전투였고, 그 다음에 한 개 연대가 거의 3개 사단을 방어를 진짜 필사적으로 하면서까지 막아가지고 화천까지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전투의 계기가 되었던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관광지화를 좀 시켜서 이런 걸 잊지 말고 우리 호국 영령들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제 한산대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관광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여러모로 기억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관련된 거는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뭐를 위해서 싸웠고 뭐를 지키려고 했든지 그거를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기념비적인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